실제로 현업에서 중고 신입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살펴보면 중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3년차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시며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로 취업하시려는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기업을 준비를 해봐서 그 힘듦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급한 마음에 출퇴근길에서라도 지원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지하철이나 카페 어딘가 앉아서 노트북을 펼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채용시장에 등장하면 무적 입사가 될 것 같은 중고 신입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 드릴 테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어올게요. 대기업 신입만 세 번째 중고 신입의 취업 사다리 타기. 20대 30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중고 신입은 이미 일반 명사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 높은 연봉과 더 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사다리 올라가기식 취업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경험이 풍부해 보다 빠르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 리크루터 업계 한 관계자는 아마 대기업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은 중고 신입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기사예요. 기업들도 신입 채용 시 직무 경험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채용 시 직무 관련 경험 중요도는 2023년 58.4%에서 24년 74.6%로 높아졌다. 10개의 기업 중 7개 이상이 직무 경험을 채용의 최우선 요건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도 있다. 30대 중고 신입이 늘다 보니 20대 취준생 취업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채용 시장에서 굉장한 채용 합격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 신입 그룹은 3년차 미만의 경력을 가졌지만 이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신입으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만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막상 그 안을 살펴보면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평일에는 현업에서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퇴근하면 우리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힐링해야죠. 치킨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채용 공고조차 살펴볼 여유 없고 저녁 먹고 유튜브, 넷플릭스 조금 보다가 다시 잠들고 다시 출근하기 바쁩니다. 주말에 우리 재충전 해야 하잖아요. 또 친구, 선배 결혼식, 청첩장 모임부터 해서 데이트, 친구 만나기 등 주말 나름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채용 지원, 마감일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땐 이 거지 같은 회사 내가 탈출하고 만다 라고 굳은 다짐을 하지만 막상 퇴근하면 진이 빠져 채용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둘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시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굳은 의지로 칼을 갈아서 평일에 잠을 줄이거나 주말 약속을 줄여서 이 거지 같은 회사 탈출해보자 하고 신규 채용 지원을 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피다가도 지원서를 넣기 위해 취준생 때 기존에 써놨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열어보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셋째, 실무 능력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서를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지원해도 괜찮나?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너무 작은데 평가 절하되는 게 아닐까? 내가 학점이 낮아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이번 채용에서도 어차피 학점이 또 발목 잡아서 서류 탈락되는 건 아닐까? 하는 취준생 때 준비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과 현재 다니고 있던 기업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걱정은 사실 실제로 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못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심리적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고신입 지원하실 때 기억해야 할 점,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퇴사를 하고 경력 단절된 상태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로 다시 취업 시장에 돌아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 취업이 굉장히 혹한기라 경력을 가지셨다고 해도 바로 재채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공백기까지 뜬다면 실무 경력을 갖추셨다고 하더라도 채용 입장에는 큰 메릿을 느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친구가 전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관두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지쳐 정말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중고 신입으로 지원할 때는 재직 상태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력을 포기하면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만큼 실무 능력이 있는 지원자라는 점, 실무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어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미리미리 리스트업하고 그 항목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를 일을 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날 잡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절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정해진 시간을 내시든 아침 10분 짬을 내셔서 미리미리 한 줄씩 정리해 두시면 자기소개서 쓸 때 그 한 줄 땡겨서 풀어서 쓰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작이 어렵지 그 이야기 쓰기 시작하면 어려웠던 점, 배웠던 점, 깨달았던 점 할 말 많잖아요. 그쵸? 특히나 첨부된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신입이 채용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에 즉시 투입해도 성과 노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채용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직무를 바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이전 회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어필하시기 위해 하루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그 중요한 일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게 짧게라도 사용했던 프로그램,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셨던 내용들을 미리미리 기록해 두셔야 된다는 점, 내일 출근하시면서부터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중고 신입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살펴보면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졌었는데요. 중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더 빠르게 배우려고 하고 현업에서 발생한 업무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히 업무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빠르게 검색하거나 선배들에게 질문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 능력이 없는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야 라는 태도로 그냥 사무실에서 주어진 일이 떨어질 때까지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이 처음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중고신입 지원자로서 적극적인 태도와 업무에 있어서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생신입보다는 시행착오가 적고 자기주도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어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채널이 작아서 찾기 어려우시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영상이라도 반도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